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 건강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의료 접근성 개선, 복지주택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대본에서는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니어 건강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기초연금 제도 강화. 기초연금 인상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월 34만 4천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월 54만 9,6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2.7%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13만 원, 부부 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한 추가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기대 효과 기초연금 인상은 저소득 노인의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 가구의 구매력을 보완하고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한 조정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확대. 일자리 예산 및 규모 확대. 2025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8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이들의 높은 취업 의욕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일자리 참여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나 근로 능력이 없는 어른을 부양하는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요양보호사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일자리 유형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시설 관리,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돌봄 서비스, 교육보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포함합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직업 경험을 활용한 직무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일자리가 신설되어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되어 월 평균 3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시니어 일자리 확대는 경제적 자립을 넘어 사회적 고립 방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시니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험을 경제활동으로 연결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 어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및 수가 인상.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것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충족하는 시설은 수가 인상률 7.37%를 적용받으며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시설은 2.12%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재가 서비스 확대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확대되어 중증 수급자, 즉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이 각각 230만 6,400원, 208만 3,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월 2회로 확대되며 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가족휴가제도 강화되어 단기보호 이용 가능 일수가 11일에서 14일로 종일 방문 요양은 22회에서 28회로 증가합니다. 또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3.3기대 효과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은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수가 인상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재가 서비스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는 노인의 자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됩니다. 이는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확대되어 입원료 비용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되어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검진이 확대됩니다. 건강생활유지는 비용은 인상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1일 수급자의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되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우선 사용됩니다. 잔액은 다음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기대효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관리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구강 건강 개선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은 빈곤층 노인의 의료 이용을 촉진하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및 시설 확대, 복지주택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4년 1,000가구에서 2025년 3,000가구로 3배 확대됩니다. 복지주택은 돌봄, 건강 여가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됩니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물리치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센터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강화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가 각각 6만원, 2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응급호출기 30만 대가 보급되며 경로당 내 디지털 기기 설치와 활용 교육이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과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효과 복지주택 확대는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응급호출기와 경로당 디지털화는 위급상황 대응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디지털 전환, 지역사회 1차 의료혁신 2025년 하반기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합하며 건강보험 의료 질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도를 마련하여 건강정보 데이터를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하고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를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역별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도 강화됩니다. 6.2 기대 효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을 촉진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니어 건강복지 정책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시니어의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주거, 사회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시니어 일자리 확대는 경제적 자립을,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 접근성 강화는 건강과 돌봄을, 복지주택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정책은 시니어 개인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 관리, 지역별 격차 해소,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바뀐 법안과 과태료를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7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는 일반 출산 90일, 다태아 120일로 확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7월부터 저금리 전환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2025년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만 수급시는 약 34만 4천 원, 부부가 모두 수급시는 부부 합산 54만 9,600원이고 즉 한 분당 평균 27만 4,800원 수준입니다. 75세 이상은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50%에서 70% 감소합니다. 9월부터 4인실 병상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상해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은 CCTV로 단속 시 과태료 3만 원이고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300만 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입니다.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과태료 3만 원에서 12만 원 벌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초음파와 CT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범죄는 멱살 잡기 100만 원, 협박 문자 50만 원, 폭행은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50만 원 이상, 보통은 100만 원 이상, 엄중할 경우 200만 원 이상 처벌됩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의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000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최고 5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최고 300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 위반 60km 초과는 12만 원 벌점 60점. 속도 위반 40km 초과 9만 원 30점. 속도 위반 20km 초과 6만 원 15점. 속도 위반 20km 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신호 위반 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10점. 유턴 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 꼬리 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업 무방해 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 원, 무전취식 5만 원, 노상방뇨 5만 원, 꽁초투기 3만 원,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